장동효 재판장이 아예 그럼 당신은 공관위원장 해. 그렇게 당신이 당무에 대해서 잘 알면은 공관위원장 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이죠. 자,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상당히 여기저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대구도 뭐 영남일보 조사나 아니면은 그 대구방송 조사 둘 다 이제 리얼미터에서 했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건 대구,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최대 승부처가 서울하고 부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동혁 대표도 이 서울하고 부산은 꼭 건져야 되는, 뭐 대구는 당연하고 그렇게 승부처로 꼽았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리서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 믿지 못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어쨌든 뭐 추세는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에서 정원호가 나오고 오세훈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면은 정원호가 42.6이 나오고 오세훈이 28.0밖에 안 된다. 그래서 14.6%포인트 차로 정원호가 이긴다. 이게 이제 가상 대결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4.6%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박주민이 후보가 됐을 때도 오세훈한테 39.6대 28.2로 11.4%포인트나 이긴다. 오세훈이 전현희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만 거기서도 지는데 그때 오차범위 안에는 들어간다. 전현희가 32.8, 오세훈이 31.0. 같이 경선을 하고 있는, 오세훈과 같이 경선을 하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이나 박수민 의원은, 더 많이 이제 가상 대결에서는 지는 걸로 나오고, 부산시장 선거도 일단 그렇습니다. 자, 전재수가 이제 둘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장에서 민주당에서 전재수가 후보가 되고 국민의힘에서 박형준 현재 시장이 나오면은 전재수가 43.7, 박형준 27.1, 여기도 16.6%포인트가 차이가 났다. 그리고 전재수가 주진우, 지금 국민의힘 의원하고 양자 대결을 하면은 45.3대 25.5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박형준보다 주진우가 더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 박형준 시장은 이제 현역 프레미엄이 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진짜, 전부 다 싹 뺏기는 것 아니냐. 이 상태 그대로 가면은, 지금 당장 내일 투표하면은, 그렇게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과거 역대 저도 선거 굉장히 많이 취재해 봤습니다. 1988년도부터 제가 선거를 쭉 취재를 했고, 지방선거도 1회 지방선거가 1995년인데, 지방선거를 제가 다 취재를 했죠. 이번 선거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입니다. 보통 선거 때하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슷하다고 보지만은 그때보다 더 좀 안 좋습니다. 저 안 좋은 게 일단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적폐몰이, 적폐청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막 몰아닥쳤죠. 적폐몰이. 지금은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몰이 해서 막 몰아닥치죠.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 뺏기고 나서 곧 1년 이내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적폐몰이, 지금 내란몰이. 그렇게 되니까 언론도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만 막 때리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만 때리고, 이재명은 잘못하는 부분은 건들지도 않고 무조건 잘한다 하고 여론조사, 지지율 팍팍 올라가는 그런 기사만 막 내주고, 그렇게 기사를 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죠. 자, 그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상황, 언론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국민의힘을 마치 내란 정당, 내란 세력, 이래서 악마화하는데, 언론하고 좌파가 같이 하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이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그때도 유승민계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합치고 막 했었죠. 그런데 그때 바른정당계는 따로 나가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예
이 지방선거를 그때 그 17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2개만 차지하고 제주도는 원희룡이 무소속하고 나머지 민주당 다 할 때 그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계가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선거에 나섰죠.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에 그때처럼 유승민계처럼 행동을 했던 친한계가 당 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당 안에서 분탕질을 제가 이제 웬만하면 분탕질 이런 표현까지 안 썼는데 잠시 전해드리겠지만은 이게 정말 친한계가 과연 국민의힘 사람들이냐 한동훈이야 뭐 제명돼서 나가 있지만은 안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 선거를 망쳐라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내부 사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보다도 내부 사정이 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경을 만들고 있죠. 친한계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본인의 이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전부 다 자기 탓은 전혀 안 하고 지도부 탓만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친한계와 비당권파 오세훈을 비롯해서 끊임없는 주로 흔들기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 여론전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패널이 어떤 시사 프로그램 나가면은 그러니까는 정통 패널이죠.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그러니까 당론을 대변하는 그 패널들이 1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선거 그 앞에 두고 패널이 4명 나가면은 여기 좌파 2명, 우파 2명 나오는데 우파 둘 중에 우파 목소리라는 하나는 꼭 친한계입니다. 그럼 친한계가 이 국민의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민주당 2명하고 해서 3명이 같이 공격을 해버리죠.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론조사, 물론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게 우선이죠. 그 책임은 가장 크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오만하고 자만하는 그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경북 빼고 다 싹쓸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면은 그 오만과 자만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가라앉을 수 있고 국정조사 청문회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양쪽 당의 상황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선거가 지금 하나만 아닌가? 끝난 건가?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내우외환,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죠. 안에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밖에서는 내란모래를 한다고 특검, 뭐 종합특검 해가지고 지방선거 전까지 막 뒤진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일단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빨리 제대로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 게 먼저고, 국민의힘이 좀 수습을 하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헛발질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똥풀 차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책골 막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선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나오고 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의 박덕흠 의원 사선입니다. 충북 보은, 옥천, 용동, 계산이 지역구인데 오늘 내정이 됐죠. 이 박덕흠 신임 공천관리위원장은 좀 이렇게 관리형입니다. 관리형.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관리형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상황을 관리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막 이것저것 쑤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임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여기저기 막 들추는 스타일이면 박덕흠 신임 공관위원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좀 안 되고 그 가처분 있는 지역이나 경기도 그리고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지방선거 공천을 이제 뒷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박덕흠 공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3일날 같이 열리죠. 지금 한 10개 정도 예상이 되는데 확정된 게 7개가 되고 10개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천까지 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지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일단 좀 안정을 시키는 우선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 그 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정의용 사무총장도 들어가고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또 박규택 법률지원단장도 공관위원으로 들어가고 이제 공관위원들은 새로 뽑겠죠. 그래 어쨌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도 여기서 겸임을 합니다. 지금 좀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김영한 충북도지사죠.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컷오프 됐다가 현역 중에서는 처음으로 컷오프 됐다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다시 지금 경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은 새로운 공관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영한 충북지지사는 일단 첫 번째 순위는 무조건 자기를 이제 경선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경선에는 원래는 그 윤곽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죠. 윤곽건 변호인하고 김수민 전 의원이 있었는데 김수민 전 의원은 김영한 도지사가 발탁을 했던 정무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김영한 도지사가 그 가처분이 인용돼서 다시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김수민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후보에서 사퇴를 한 거죠. 윤곽건 그 변호사하고 이 김영한 이 지사가 이렇게 경선을 하든지 또 만약에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그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선에 포함이 안 시킬 수가 있죠. 그래도 그 나올 때까지 또 그러면은 이 김영한 지사는 무소속으로 나간다. 자, 이렇게 또 배수진을 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복잡한 상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죠. 김부겸이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정식으로 출마를 하고 뭐 선물 보따리도 풀겠다고 하고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홍준표하고도 무슨 협력을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컷오프를 했던 주호용, 이진숙 이 두 사람도 같이 이제 합류를 시켜서 최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처음하고는 좀 바뀐 거죠. 이게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 대구를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이제 무소속 출마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서 하얀 옷, 그 삼성 라이온즈 그 유니폼을 입고 나오기도 했지만은 어제부터 다시 빨간 옷을 입고 같이 경선하자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주호영 의원은 아직 가처분 신청이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주호영 의원도 오늘부터는 또 빨간 옷으로 이제 입고 같이 경선하자고 합니다. 오늘 컷오프 했을 때 그게 포함되지 않았던 6명이 있죠.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이 6명의 경선 후보자가 공정 경선 협약식을 했는데 빨간 옷 입고 거기에 주호영 의원이 갔습니다. 가서 나도 같이 이제 경선하자 이렇게 해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대구는 그런 식으로 6명 그러니까 8명 원래 또 한 사람 예비 후보 한 사람 탈락을 했었죠. 김한구 거기까지 해서 전부 다 다시 원위치에서 처음부터 다시 경선을 하는 그 방안이 지금 뚜렷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들, 민주당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막 생기고 있죠. 이 취약성, 그 오만방자한 그 태도에서 나오는 약점들, 급소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공격을 하는 쪽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당의 상황이 뭐 가처분 신청되고 인정되고 했다고 해서 이 지도부를 흔드는 또 친한계의 행태가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몇 군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디지털 타임즈 제목을 기사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즈가 난장판된 공천에 장동혁 사퇴론 부상한다. 장은 법원 탓을 한다. 이 디지털 타임즈도 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매체죠. 친한계나 이쪽에 이제 입장을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쓰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전에 당 대표 할 때 여러 뭐 기자 관리를 막 했습니다. 한동훈과 소위 말하는 친한계 그리고 패널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기자 관리라는 말이 참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지만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맞춰서 기사를 써주는 사람들이 있죠. 매체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온 건데 난장판된 공천, 장동혁 사퇴론 부상, 장은 법원탕. 뭐 이런저런 거를 쏘면서 이렇게 씁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 무효를 선언하며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선 후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뭐 국민의힘 공천 파동은 더 있다. 대구시장에 컷오퍼된 주호영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예정되어 있고 어쨌든 안 되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용 결정이 날 경우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기자들이 자기들 생각만 막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코멘트를 붙여야 됩니다. 기자들은 기사 쓸 때. 내 생각만 쓸 수가 없고 당 안에 있는 사람의 멘트를 붙여야 됩니다. 가령 이제 자기가 장동혁 이 사퇴론 이거를 쓰려면은 그러면 말을 해줘야 되는 지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 안에 있으면서 참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참칭 보수. 항상 보수를 정통 보수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친한계죠. 그래서 친한계의 멘트가 나옵니다. 저 기사 안에. 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쓰죠. 당 내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과 사퇴론에 나오고 있다. 당 내가 아니고 정확하게 쓰려면 친한계에서는 이렇게 써야죠. 친한계에서는. 비당권파에서는. 당 내에서는 하니까 마치 당 안에서 여기저기서 막 노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은 제명됐지만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당 안의 이 모든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 친한계 박정훈 의원 멘트를 또 받았습니다. 멘트를 받은 게 아니고 SNS를 찾아봤네요. SNS에 박정훈이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충북지사 공천은 난장판이 됐다. 정당사에 유례 없는 조롱거리 공천으로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사퇴론이 부상되고 있다. 이거 얼증 업무론이죠. 저는 정말 지금 이 중요한 정권을 잃고 나서 바로 처음 시작되는 지방선거 여기서 어느 정도 선전하지 못하면 보수가 완전히 괴멸을 하는데 2차 내란몰이 특검도 하고 있고 이 지경까지 이렇게 이 저주의 구판을 안에서 벌이려면 차라리 탈당해서 당 따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게 당당하죠. 정정당당하죠, 그게. 그런데 지금 친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비례대표가 아니면은 좋은 지역구, 국민의 좋은 지역구에 있으니까 탈당하지도 않고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 지금 당 지도부가 물러나면은 자기들이 당권을 잡아서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그런 속셈이 뻔히 보이는 거죠. 정말 저 당을 위해서 또 있으면은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부에서 어쨌든 잘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일단 지방선거 할 때 책임을 몰아주고
나중에 잘 안 되면은 그러면 그 결과에 책임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죠. 그게 아니고 계속 흔들고 이 당은 안 돼. 이 당은 끝났어. 무슨 배현진은 그런 말을까지 했죠. 예수님이 와도 당선 안 돼. 그런 불경스러운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물러납니다. 이거 업무론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지금 최근 들어서 1일 이 메시지,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그리고 현장 방문도 지금 하고 있고 1호 공약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마포구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공약 발표 행사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1호 공약은 서울 반값 전세 제공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되고 다른 뉴스 같은 데서 제가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저기서 장동혁이 법원 탓한다고 했죠. 자,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입니다. 이게 가처분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세기를 받기 위한 차원으로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16개 시도지사하고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벌써 53명을 컷오프를 했습니다. 53명. 보통 선거 때 공천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는 아직 심리 중인,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심리 중인 사람이 주호영 을 비롯해서 박성호 창원시장 후보, 김병욱 포항시장 후보, 이 사람들은 가처분이 심리 중이고, 나머지 이제 울산에서 박맹우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일부 기초단체들도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되니까 가처분을 릴레이로 막 무더기로 신청할 그런 지금 또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기를 박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그러니까 권성수 재판장이 바로 그때 배현진, 김종혁 가처분 인용을 하고 이번에 김영한 도지사까지 가처분을 다 인용을 했죠. 그래서 본인도 판사 출신이지만은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도 하고 윤리위원장도 다 하라. 거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쏴붙이는 그 상황이죠. 한마디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전부 다, 그것은 당의 자율성에 따른 것이고, 당은 당규에 따라서, 그때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법률적인 작도를 해서 이렇게 잇따라서 인용을 하면은, 특히 이번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배현진, 그리고 김종혁, 그때부터 지금 같은 재판부입니다. 같은 재판부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